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제가 있는 이곳 스위스의 체르마트는 오전 6시 44분입니다. 한국은 오후입니다. 자, 그런데 정광훈 한기총 대표 회장이 굽히지 않고 이 기독교의 반대 세력과 문재인 정권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논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어떤 액션이 취해질지는 정광훈 목사가 결정을 하겠는데, 지금 좌파 언론 그리고 기독교 내의 일부 세력이 왜 목사가 종교에 개입하는, 정치에 개입하느냐,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거 아니냐라고 시비를 건 데 대해서 오늘 또 아주 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어제 할 기자회견의 본질에 대해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목사가 정치를 한다느니 정교 분리의 원칙이 어긋난다느니 하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하느냐, 간추려 보겠다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6대4의 비율로 원전을 폐기하면 안 된다고 했으나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전 폐기를 착수했다. 세계 최고의 원전과 원전 기술이 폐기될 경우 왜 나라가 망하는가에 대하여 어제 충격적 증언을 들었다. 둘째, 한미 동맹은 파괴될 것이 아니라 이미 파괴되었다고 하는 전문가 송영선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 셋째, 소득주도 경제 성장에 대하여 한국경제학의 권위를 가지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최광 장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을 3년 더 끌고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경제 파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만원과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무상분배는 기필코 대한민국을 해체의 길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이 공짜복지는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공짜복지는 인간으로부터 자립심, 자조심, 자주정신을 빼앗아버립니다. 사람을 국가에 의존하는 좀비형 인간으로 만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근면 성실한 한국인을 베네수엘라 같은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 파괴죠. 민족 파괴, 인간 파괴. 자립심과 자존심을 잃은 국민을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교육적이고 문명 파괴적이고 결국에 가서는 베네수엘라처럼 연간 인플레 1000만%가 되어도 국민들이 독재자를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늪에 빠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넷째, 안보와 군대 해체의 문제입니다. 70년 동안 북한은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를 주장해왔으며 특히 미군에 대하여는 한강 북쪽에 있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끈덕진 70년 공작으로 미군은 한강 남쪽 평택으로 가게 되었고, 지난주 마지막 남은 미 8군 사령부까지도 용산에서 평택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서울은 북한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왔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주는 안보 해체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좀 격한 표현이 많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오늘 성명서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평화회담에서 휴전선 가까이에 비행기를 비롯한 모든 정찰 비행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협약을 국민 동의 없이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방어를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군사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합의한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수도권 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자랑하는 신해기를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방어 포기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왜냐? 사드 배치까지 수도권에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군 통수권자는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74조에 의해서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군 통수권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 반역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동호 교수는 주사파 내부를 폭로했습니다. 주사파는 이제 청와대를 점령했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시민단체,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마지막 국가 해체의 길로 가고 있다는 충격적 증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정광훈 목사의 말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냐, 고려 연방제에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최후의 결전을 해야 하는 상태에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론도 야당까지도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냐, 고려 연방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 것이냐, 공산주의 하에서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싸우자. 정확한 이 시대의 상황을 가장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김정은 치하에서 살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 치하에서 살 것이냐, 여기에 무슨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이걸 목사가 이 말을 목사가 할 수 없다고요? 아니, 대한독립 만세를 목사가 할 수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정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은 악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는 뜻인데 사실은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죠. 알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죠. 겁이 났다든지 조심했다든지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7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안 했습니다. 주사파적 생각, 즉 계급투쟁론적 생각, 그리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비판하지 못하는 이런 걸 합쳐가지고 주사파적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계 올림픽에서 올림픽 리셉션이죠. 통역단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했고, 윤희상의 묘지에 독일 방문 시 간첩인 윤희상 묘지에 부인을 통하여 헌화를 했고, 지난 현충일에는 북한에 넘어가 김일성과 함께 남침을 하여 국군 장병들을 학살한 주범에게 대한민국 유공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국민저항에 부딪혀 일시 중지되자 시민단체를 선동하여 김원봉 국가유공자 추대 1000만 서명운동을 자행하는가 하면 국민과 언론의 동의도 없이 새벽에 비밀로 휴전선에서 김정은과 모의를 하고 돌아와 늦게 국민에게 어색한 보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죠. 작년 5월 말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휴전선을 넘어서 적 진영으로 가서 김정은을 비밀리에 만나서 와서 뒤늦게 국민에게 알린 것. 이것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모의라고 했는데 새벽의 모의다. 김정은과 모의라고 돌아왔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정상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정상회담은 그게 회담이 아니라 모의입니다. 모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1200만 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강요했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에서 징계를 주는가 하면 군목들이 사병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금하며 공무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성경과 기도를 하는 등 종교행위를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작년에는 건국 70년 만에 목회자 세금법을 실행하여 전국 모든 교회의 헌금과 재정을 국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광훈 목사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애 이슬람 공무원의 성경 기도 행위에 대한 규제 등등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거론하는 게 맞느냐 하는 데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오늘까지 제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87회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좌파단체의 고발로 벌금 및 수차례에 걸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법부 비판을 합니다. 주사파 눈치를 보면서 정상적 애국운동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무차별적 벌금이나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계한 4대 강령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지켜내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우리의 예탕인 중국의 동북삼성, 흥룡강, 길림성, 용영성을 복음화하여 공산화인 중국을 민주주의로 바꿀 것이며 인류의 마지막 가장 큰 문제인 이슬람의 민주화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이슬람의 민주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흥미롭네요. 이슬람이 민주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때 튜니시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에서 아랍의 봄을 이용한 세력이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은 다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렵다, 맞지 않는다 이런 게 정설인데 정광훈 목사는 이슬람의 민주화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 1일 단식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국 강연 및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서명해 주시면 문재인 하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문재인 하야 국민청원 1000만 명 서명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통렬한 비판을 한 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머리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가 망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모자라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모자라서 망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용감한 사람이 등장했다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